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남이사 국제결혼을 하든 말든 당시 무슨 상관이야?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전 남자들도 있잖아. 뭐 국제결혼에 대해서 내가 막 생각이 없다면 함부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뭐 국제결혼 나는 뭐 외국 여자하고 사는 거 그렇다. 근데 내가 뭔가 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걸 얘기하는 것도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국제결혼 썰을 풀면 꼭 이 반대급부로 달린 댓글이 있어. 뭐냐면 이제 뭐 국제결혼 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여자가 도망간다. 뭐 베트남 국제결혼 난 비추다. 어. 살다가 도망가는 케이스 많다. 이런 댓글이 있거든. 네퍼터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자 이런 댓글 다는 선양을 안 대부분 여자분들. 남자도 있긴 한데 여자분들. 남자들도 국제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뭐냐면 이제 뭐 언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좀 두렵다. 아니면 이제 뭐 난 외국 여자 사는 게 좀 부담스럽다. 이런 남자 있긴 한데 보통 뭐 국제결혼하면 무조건 도망간다. 뭐 도망가는 사람도 주변에 많다. 얘기하는 건 대부분 여자예요. 내 주변에 많다는 건 거의 여자들이 쓴 단어거든. 여자들이 쓴 단어. 약간 나이가 찬 아줌마도 있었고요. 대부분 여자예요. 말투 보면 알거든. 근데 그런 게 먹힐까? 아니 설령 도망가다 쳐. 도망가다 치더라도 국내 결혼 잘못해서 발생할 리스크보다 클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망간 사례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옛날에는 뭐 살다가 도망간 사례가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많이 없어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네. 그리고 만약 여자가 도망갔으면 남자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네. 남자도 분명히 문제 있어요. 여자한테 무조건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여자가 도망간 잘못도 있겠지만 도망가게 만든 남자 책임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살다가 여자하고 안 맞아서 이혼했다거나 도망간 케이스를 들은 적이 있는데 보통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런 거예요. 국제결혼 했는데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잖아. 너무 많이 나면 사실 극복하기 힘들어요. 뭐 국제결혼 나이 차가 많이 나긴 한데 예를 들어 띠띠동갑은 문제 있어. 띠띠동갑. 그러니까 국제결혼 해가지고 여자가 못 살겠다 해서 뭐 고고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갈라선 케이스 보면 나이가 20살을 훌쩍 넘어요 이게 나이 차이가. 예. 그러면 극복하기 힘들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국제결혼 나이 차이 많이 난다 하더라도 막 23살, 4살 차이나 문제 있잖아 이게. 한 띠동갑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띠동갑까지는. 한 15살까지는 괜찮아.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 예. 너무 어린 여자 데리고 오는 것도 문제 있어요, 여러분. 너무 어린 여자. 그리고 또 국제결혼은 이제 실패한 케이스가 너무 어린 여자 데리고 왔어, 너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 여자. 그러니까 한국인의 환상만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뭐 그런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안 된 케이스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국제결혼 뭐 보면 이혼도 그렇게 많잖아요, 여러분. 이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긴 하는데 국내연보다는 월등하게 적어요. 국내연보다는. 그리고 국제결혼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국내 결혼보다 나아요. 국내연보다는. 아무리 국제결혼 문제 있다 하더라도 국내연만큼은 아니야. 리스크도 국내보다는 확실히 적어요. 적어. 근데 왜, 나 웃기게 그런 거예요. 왜 국제에 대해서 뭐 함부로 얘기하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리고 여자분들 말할 자격이 없지 않나? 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예요. 보통 국제결혼은 보통 남자들이 보통 얘기 주고받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제 생각해봐. 국제결혼 두 가지 케이스 있거든요. 한국 남자, 외국 여자. 그리고 한국 여자, 외국 남자. 이 케이스가 있는데, 그, 보면,
대부분 한국 남자, 외국 여자 케이스지, 한국 여자, 외국 남자 케이스는 흔하지 않습니다. 사실 웬만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 외국 남자 국제결혼 케이스는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엄청나게 높아요. 일단 여자가 집을 가진 거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여자 집안이 또 돈이 많고 능력이 좋아야 돼요. 보통 이제 한국 여자, 외국 남자 국제결혼 케이스는 보통 한국 땅에서 만난 케이스가 아니라 외국 가가지고 유학 중에 만난 케이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여자분들 대부분은요, 이 국제결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남자 국제결혼 하든 말든 한 번에 끼어든다거나 참견하면 안 돼요. 왜냐? 자기들은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근데 왜 자꾸 태클을 거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국제결혼 뭐 한다고 뭐 여자를 소개시킨 것, 준 것도 아니고 뭐 금전적 지원을 해준 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무슨 자격으로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도망을 가든 안 가든 그 남자가 하겠다는데 뭐 남자 도망가서 뭐 지도자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죠. 그냥 관심 갖지 말라는 거지. 아니 자기네들이 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봐 여러분. 그 댓글단 여자분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자기한테 한 게 뭐가 있어요. 국제결혼 하는데 남자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능력까지 하겠다는데 뭐 잘못돼도 자기가 감수하겠다는데 뭐 자기들이 한 게 뭐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할 자격이 없어 이게 생각해보면. 자기들이 뭔데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해준 게 없으면 어쩌 하지도 못하잖아. 그러면 뭐 남자가 누굴 만나든 누구 만나서 어떻게 살든 뭐 그 사람과 안 맞아서 뭐 깨지든 말든 본인들하고 1도 상관없어.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만약에 남자 국제결혼을 실패했어. 안 된다 하더라도 절대 국내혼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국제결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국내혼은 빠이빠이라는 거야. say goodbye. 남자 국제결혼 안 돼가지고 다시 국내로 돌아올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설령 남자가 뭐 국제결혼 시도했는데 안 된 사람이 있어. 근데 안 될 확률도 그렇게 낮아요 여러분. 웬만하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국제결혼 하기 위한 자기가 갖췄다. 남자가 엄청나게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안 좋다거나 외모 관리가 안 된다거나 이게 아니면 웬만하면 돼요. 어지간하면 눈이 엄청나게 높은 게 아닌 이상 됩니다. 네. 대신에 요즘에 남자들이 그래도 관리 좀 해줘야 되거든요. 너무 살찌면 안 되고 탈모 있으면 안 되고 관리는 좀 해줘야 돼. 그러면 남자가 노력만 하면 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제결혼은. 네. 근데 그 중에도 남자 중에 안 되는 케이스 있겠죠. 나이가 너무 많거나 뭐 나이가 50살 정도 된다거나 아니면 좀 관리가 안 되어 있다거나 네. 뭐 직장이 불안하거나 그럼 안 될 수 있잖아. 설령 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국내결혼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 똑똑해져서 어떤 결혼이든 쉽게 안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지, 의리가 있는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부지런한지, 자산을 많이 보았는지, 나랑 잘 맞는지 등 꼼꼼히 다 봅니다. 중요한 건 국내연은 거의 탈락인 게 사실이죠. 라고 적어졌습니다. 오타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 남자가 국제결혼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아예 국내연은 쳐다도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젊은 남자들도 국제결혼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 그 말은 뭐냐면 국내결혼 내 인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 국제결혼 안 돼, 국제결혼 힘드니까 국내결혼 알아볼까? 이거 아니라는 거지. 아예 국내결혼 내 인생이 없다는 거야. 이건 분명해요. 그렇죠? 남자가 왜 국제결혼 할까? 이미 국내는 좋은 짝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자는 많지. 근데 그 많은 여자 중에 좋은 배우자감이 된 사람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뭐냐면 연애 때 괜찮아도 결혼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케이스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할 땐 서로 그냥 좋아서 만나는 거니까. 만나긴 나쁘지 않은데 이 사람을 책임지고 산다? 난 그건 못하겠어. 그런 케이스 많이 있거든. 연애하시는 분 알잖아요. 요즘 보면 남자들이 연애 좀 오래 하다가 중간에 깨트린 사람들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연애 오래 하다 보니까 결혼 얘기 꺼냈는데 내가 볼 때 얘는 결혼하기엔 좀 아닌 것 같아. 가진 것도 없고 사치도 심하고 성격도 별로고 연애할 때 내가 참고 만나주긴 했지만 얘랑 한 집에 같이 산다? 어우 끔찍해. 어차피 만나봐가 만났으니까 여기서 끝내야겠다. 그리고 결혼은 국제결혼으로. 이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여러분. 자, 나를 사랑하는지 의리가 있는지 이 국내 결혼은 없는 거예요. 이 국내 결혼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의리도 없습니다. 의리가 뭐예요, 의리? 의리가 그런 거예요. 남자가 힘들고 좀 부족한 게 있어도 믿고 따라주는 거. 그게 의리입니다. 근데 한국 여자는 그게 없어요. 걸핏하면 옆집에 돈 잘 버는 남자와 비교하고, 맞죠? 옆집 엄마와 비교하고. 비교가 일상이잖아. 그러면서 같이 산 남자의 자존감을 깨부셔버리잖아요. 그게 의리가 있는 겁니까? 이미 의리가 없다는 거 다 알죠. 지금 국내 결혼은 사랑 의리를 찾아보기 힘들어.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없어 이게. 이게 없으니까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힘들죠 여러분. 워낙에 늦게 결혼한 케이스도 많다 보니까 애 가지기 상당히 힘들어요 여러분. 아니 남자 입장에서 날 사랑하지도 않고 날 믿고 따르지도 않고 애도 안 낳아줍니다. 아니 결혼해야 될 하등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모아둔 돈도 없어. 일도 제대로 안 해. 내가 왜 국내혼을 하겠습니까? 국내혼을 왜 합니까 여러분? 아 미치다고 합니까? 솔직히 말하게 여자분들 지금 길거리 여자분들 많잖아. 그 중에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나랑 같이 의리로서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고 못난 게 있어도 받아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내 건강한 이사를 낳아주고 낳아주면서 잘 기를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책임감 강하고 그리고 돈 함부로 안 쓰고 알뜰살뜰히 사는 그런 여자분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잘 찾아보면 있긴 하지만 보통 그런 분들 짝이 있다거나 결혼했어. 그러면 짝이 없고 시집 안 간 분들 중에 찾아야 되는데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여자가 나이가 먹었다. 사실상 거의 없다 보시면 돼. 이제 남자도 아는 거죠. 어? 이미 젊을 때 이것저것 다 해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신 여자분들 많을 텐데 그분이 나이 먹고 결혼 나왔다. 뭐겠습니까? 나 좀 데리고 가서 먹이 살려줘. 이제 그거 다 아는 거죠. 다 안단 말이지 남자들이. 옛날에 몰랐으니까 당해주는 거고 지금은 아니까 안 당해주는 거고. 그래서 국내연은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연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긴 하지만 갑자기 높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결혼은요 여자보다 남자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남자의 마음이. 남자가 정말 이 국내 교회를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남자들 생각이 없어요. 나이 차고 능력이 많은 분들 아예 국내 교회 생각도 하지 않고 지금 젊은 남자들도 국내 교회에 대해서 시큰둥한 사람들이 많아. 아, 연애도 안 하고 있죠 연애도. 연애도 안 하고 있는데 결혼하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갑자기 나이 먹고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연애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게. 제가 팩트로 말씀드릴게요. 젊을 때 연애 안 하면 나이면 연애 더 하네. 지금 남자들이 연애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있죠. 연애가 고프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어. 자, 이 생각까지인 거죠. 국내는 답이 없으니까 자기 돈을 모아서 나중에 좀 조건 맞추면 국제결혼 알아봐야겠다. 이런 남자도 많아지고 있어. 아예 국내 결혼 생각은 아예 없는 남자들도 많아지고 있다니까. 이게 나이가 찬 남자들 뿐만 아니라 젊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남자들도. 요즘은 대학생들도 국제결혼 생각하고 있다니까. 국제결혼. 국제연애 같은 것들. 그럼 앞으로 국제결혼 파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사실 우리나라 국내연은 문제가 많은 게 우리나라 국내연으로 이제 출산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잘 살기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메리트가 없어 남자 입장에서. 고생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거기다 금전적 손해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근데 국제결혼은 출산도 잘하고 그리고
여자분들이 또 성실하게 일도 하고 국가 입장에서 기여하는 게 많다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지금 여자분들 중에 정말 어떤 분야에서 일 잘하고 생산성 있고 돈을 잘 버가는 케이스가 얼마 있습니까? 돈 쓰기만 하지 모아놓은 거 없고 나라의 복지 같은 거 바라고 거기다가 결혼해서 애도 많이 못 낳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성으로 보나 효율성으로 보나 이 국리원은 국가적 입장에서도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돈만 많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인구 감소하고 있고 미래를 봤을 때 상당히 암울한데 젊은 사람들 인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안 태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노인들도 많아지고 있고 이건 봤을 때는 국리원은 사실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돼. 국제기업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국가적 입장에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땅덩어리가 없습니까? 자원이 많긴 합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머리. 인구수 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지금 젊은 애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애들이 안 태어나다 보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없어지고 있잖아. 초등학교, 중학교도 통폐합되고 있고 반면에 특수학교는 많아지고 있고 객관적으로 안 좋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는 오래전부터 답이 없어요. 이게 답이 없어. 이거는 그럼 국제결혼 키워야 됩니다. 국제결혼. 그리고 그런 케이스도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국제결혼 해가지고 잘 사는 분들이 이제 와이프 이제 지인도 있을 거 아니야. 와이프 친구나 아니면 이제 와이프 뭐 처제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시 못 간 사람도 있으면 새끼를 치는 거야. 이게 새끼 쳐가지고 국제결혼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제 방송에 실제로 있습니다. 주변에 국제결혼 하신 분 있는데 그 와이프분이 이제 자기 고국에 이제 아가씨 있다고 소개받아서 이제 베트남 가가지고 만나서 결혼까지 가신 분이 있어요. 좋은 케이스죠, 여러분. 믿을만 하죠. 왜냐하면 이제 잘 사는 베트남 여자가 소개시켜 준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기결혼 당할 일도 없고. 앞으로 그런 문화도 많이 생길 거라는 거지. 예. 왜냐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어. 안전할 거 아니야, 그렇게 만나면. 뭐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죄송한 말이지만 앞으로 국내 결혼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겁니다. 증가하지 않는 얘기는 여자분들 중에서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제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남자들은 절대 국내 결혼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여자분들 있잖아요. 이제 결혼에 못 맺을 게 아니라 혼자서 어떻게 살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지금 나이 먹고 결혼식 나오지만 번번이 좌절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네. 이제 남자가 여자 데리고 와서 먹여 살리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네. 이제 남자들 알 걸 다 알기 때문에 안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네. 다른 거 먹고 살 거 알아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결혼 끝났어. 특히나 취직결혼 끝났습니다. 나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결혼 이제 때려치세요. 그딴 거 안 통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